이제 매달 인공지능 통장에서 AI는요, 조용히 그냥 소프트웨어가 하지만 아주 아닙니다.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넷플릭스. 나라 전체를 밑바닥부터 다시 만들고 있는 거대한 힘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AI가 어떻게 사회 기반 시설부터 우리 일상, 심지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현실 세계까지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스택을 한 층 한 층씩 쌓아 올리듯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AI 발전이 만들어낸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면 속에만 있는 AI가 아니라 현실 세계와 직접 소통하고 움직이는 AI, 바로 피지컬 AI의 상징 같은 거죠. 로봇 업계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섬세한 로봇손이야말로 AI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드에서 시작해서 저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로봇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택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기초부터 봐야 합니다. AI 혁명의 기름을 붓는 아주 근본적인 힘, 바로 컴퓨팅 파워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이 있어도 그걸 돌릴 수 있는 거대한 엔진, 즉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 AI 경쟁의 본질은요, 누가 더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를 손에 쥐느냐, 바로 이 싸움인 겁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15,000개 이상.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확보하려는 AI 반도체의 목표 수량이에요. 삼성 SDS 컨소시엄이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이건 그냥 컴퓨터 센터 하나 짓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AI의 심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즘 AI 개발 방식은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회사들이 진짜 비싼 슈퍼컴퓨터를 막 자기 돈 주고 사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여러 클라우드를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디딤 GPU 같은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필요한 만큼만 GPU 파워를 빌려 쓰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어 같은 회사가 칩을 만들면 클라우드 회사가 이걸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기업들은 그걸 빌려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이 흐름, 이 가치 사슬이 바로 지금 AI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구조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손에 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스택의 다음 층으로 올라가 보죠. 바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애플리케이션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기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RAG,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AI한테 특정 회사만의 개인 과외를 시켜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원래 알고 있던 일반적인 지식에 더해서 우리 회사 내부 기밀 문서나 데이터베이스까지 싹 다 학습해서 답변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 기술 덕분에 AI가 그냥 똑똑한 챗봇이 아니라 진짜 우리 회사의 일을 제대로 아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RAG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현대건설 사례를 보면 감이 확 옵니다. 이분들은 복잡한 건설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방대한 내부 자료를 찾아볼 때 이 AI 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서 해방돼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일에 자기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업용 AI가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진짜 변화입니다. 그런데 AI는 단순히 회사에서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지갑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요. 우리나라 가계의 정보통신 서비스 지출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늘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넷플릭스 같은 OTT, 그리고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구독하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신비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구독료의 시대가 된 거죠. 우리 소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AI가 드디어 스크린과 서버라는 가상 공간을 탈출해서 우리 눈앞에 이 현실 세계를 보고 이해하고 심지어 직접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 봤던 이 로봇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섬세하고 정교한 움직임,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사람의 손처럼 힘줄, 그러니까 텐던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지컬 AI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에요. AI가 스마트 팩토리나 제조 현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짚고, 옮기고, 조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향한 정말 결정적인 한 걸음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냥 보는 AI가 아니에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비전 AI에다가 인간처럼 언어와 맥락을 이해하는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을 합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AI가 단순히 사물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능형 CCTV 시스템을 보면 이 개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도시에 깔린 12만 대의 CCTV가 도시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비전 AI가 쓰러지는 사람이나 싸움 같은 이상한 상황, 즉 이벤트를 딱 포착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대 언어 모델 LLM이 그 영상의 앞뒤 맥락을 쫙 분석해서 이게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심각한 범죄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 결과를 바로 경찰과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무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AI가 우리 도시의 눈과 뇌가 된다면 그 AI에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회적, 윤리적인 고민으로 이끌고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렌즈를 좀 더 넓게 줌아웃해서 이 모든 변화가 우리의 일자리, 국가 안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능을 가진 기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AI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그런 수동적인 AI 비서가 아니고요. 매출 보고서 만들어줘 하고 목표를 딱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분석 툴을 돌려서 보고서를 완성하는 말 그대로 AI 직원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업무 자동화의 다음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AI 직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개발 부서에서는 코드를 혼자 짜고 테스트해서 배포까지 하고요. 마케팅 부서에서는 캠페인 전체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분석팀에서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똑딱 만들어내고요. 진짜 핵심적인 비즈니스 기능들을 AI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해내는 시대가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AI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국방 같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이제는 AI의 성능만큼이나 신뢰와 보안이 중요해졌습니다. 막강한 힘에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신뢰가 따라야 하니까요. 강력한 AI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AI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AI를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 기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해커의 공격 같은 걸 막아내는 보안. 둘째, 동형암호라는 기술처럼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분석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거버넌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금융이나 국방처럼 아주 민감한 분야에서는 이게 AI를 도입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스택의 가장 밑바닥, 인프라부터 꼭대기, 현실 세계의 로봇까지 함께 쭉 올라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코딩도 하고 분석도 하고 마케팅까지 다 해내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